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의학과 의사 김민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밤에 잠들기까지 1시간 넘게 뒤척이지는 않으셨나요? 새벽 2, 3시에 벌떡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까지 고생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이 단순히 다음날 피곤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면 우리 뇌는 서서히 늙어가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진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약 없이도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집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면증을 완전히 극복하고 내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30년 만에 아침까지 푹 잤어요. 새벽에 깨는 게 없어졌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알려드렸던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본 천연수면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수면제 없이도 여러분은 매일 밤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고 90세가 되어도 50세의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깝습니다. 제가 의대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인데요.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밤마다 청소부가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동안 뇌에는 계속해서 쓰레기가 쌓입니다. 이 쓰레기의 정체가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인데요. 이것이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뇌 속 쓰레기는 언제 치워질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만 청소가 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세포는 크기가 약 60% 정도로 줄어들고 그 사이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흘러들어와서 낮 동안 쌓인 독소들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마치 밤사이 청소부 아저씨가 와서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만약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가 안 된 채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몇 달, 몇 년 계속되면 뇌 속에는 독소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분들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30%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영양제를 드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바로 잠입니다. 잠만 잘 자셔도 여러분의 뇌는 매일 밤 새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잠자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바로 잠들었는데 60대, 70대가 되니까 잠이 잘 안 오시죠? 새벽에 자꾸 깨시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몸의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방광도 예전 같지 않아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관절이나 여기저기 아픈 곳 때문에 불편해서 자주 깨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은 외로움과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수면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면 점점 약의 용량이 늘어나고 낮에 멍한 느낌이 들고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무엇보다 진짜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면제로 자는 잠은 자연스러운 잠이 아닙니다. 억지로 뇌를 억눌러서 의식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수면제 없이도, 아니 수면제보다 훨씬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뇌가 안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신경 안정제라고 불립니다. 우리 뇌에는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이 가바가 활성화되면 긴장했던 뇌가 이완되면서 편안해집니다. 마그네슘이 바로 이 가바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뇌의 전원을 끄는 스위치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 70%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약들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마그네슘 보충제입니다. 특히 수면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은 흡수가 잘 되는 형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비스글리시네이트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약국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면에 좋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주세요 라고요. 하루 300mg에서 400mg 정도를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단,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 검은깨 같은 것들이 있으니 평소 식사에서도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우리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새벽에 자꾸 깨시는 분들, 잠을 자도 얕게 자는 분들에게 레시틴이 큰 도움이 됩니다. 레시틴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이 충분해야 뇌가 안정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또한 레시틴은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레시틴은 콩, 계란 노른자, 해바라기 씨 같은 데 많이 들어있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나와 있으니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12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베개 밑에 두는 천연 수면제입니다. 약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알게 된 건 한 환자분 덕분이었습니다. 올해 73세이신 박순자 할머니인데요. 이분은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드셔도 새벽 2시면 어김없이 깨서 아침까지 뒤척이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친구분한테 라벤더를 선물로 받으셨는데 그냥 베개 옆에 두고 주무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아침까지 푹 주무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렇게 잘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진료실에 오셔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그때부터 이것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후각은 우리 오감 중에서 유일하게 뇌의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 들어온 냄새 분자는 바로 뇌의 변연계라는 곳으로 전달되는데요. 이곳이 바로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정 향기를 맡으면 옛날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라벤더 향에는 리날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뇌파를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바꿔줍니다. 실제로 뇌파 검사를 해보면
라벤더 향을 맡으면 알파파라는 편안한 뇌파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라벤더만 사용하는 것보다 쌀겨를 섞으면 훨씬 더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쌀겨는 우리가 쌀을 도정할 때 나오는 쌀 껍질 부분인데요. 요즘은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쌀겨에는 은은한 곡물향이 있고 이 향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또 쌀겨는 향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라벤더와 쌀겨를 3대1 비율로 섞어서 면으로 된 주머니에 넣으세요. 베개 속 같은 작은 주머니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베개 밑이나 베개 옆에 두고 주무시면 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향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베개 밑에 두시는 게 좋고요. 익숙해지시면 베개 옆에 두셔도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김영희 할머니라고 68세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편분을 5년 전에 여의시고 나서 혼자 사시는데 밤만 되면 불안하고 외로워서 잠을 못 이루셨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혼자 누워 계시면 온갖 생각이 다 들고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이분한테 제가 이 라벤더와 쌀겨 주머니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정말 신기해요. 향기를 맡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외로운 느낌이 덜해요. 요즘은 밤 11시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다 알려주셨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손발이 차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계피와 솔잎을 추천드립니다. 계피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솔잎도 마찬가지로 피톤치드 성분이 있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계피 스틱 2-3개와 말린 솔잎 한 줌을 함께 주머니에 넣어서 베개 밑에 두고 주무시면 됩니다. 계피 향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계피를 줄이시고요. 이 방법은 특히 겨울철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잠들기 직전에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베개 밑에 좋은 향 주머니를 둬도 잠들기 직전에 습관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4, 7, 8호흡법입니다. 이건 미국의 앤드루 와일 박사님이라는 분이 개발한 호흡법인데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저도 가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은 이 호흡법을 하고 잠드는데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금방 잠이 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누우세요. 그리고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세요. 그 다음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이때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참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쉽니다. 후 하고 소리를 내면서 내쉬셔도 됩니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7초 참는 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땐 억지로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며칠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호흡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불안할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각성 상태로 만드는 신경인데요.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절대 잠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이완되고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4, 7, 8호흡법은 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길게 숨을 내쉬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온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뇌는 이제 쉬어도 되는구나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족욕입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족욕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들기 위해서는 심부체온, 그러니까 몸 중심부의 온도가 내려가야 하거든요. 족욕을 하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속의 열이 발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부체온이 떨어지면서 졸음이 오게 됩니다.
족욕은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목까지 담그고 1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흥분해서 잠이 안 오니까 적당히 따뜻한 온도가 좋습니다. 족욕할 때 라벤더 오일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소금 한 숟가락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철수 할아버지라고 75세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발이 항상 저리고 시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밤에도 발이 불편해서 자주 깨셨대요. 이분한테 매일 저녁 족욕을 해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고는 너무 좋다고 매일 하신답니다. 족욕을 하고 나면 발도 편하고 몸도 따뜻해져서 잠도 잘 온다고 하세요. 지금은 족욕을 안 하면 잠이 안 올 것 같다고 하실 정도로 습관이 되셨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족욕이 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니까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여러분의 수면을 망치고 치매 위험을 높이는 아주 나쁜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자기 전에 TV 보시거나 스마트폰 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유튜브 보시고 문자 보시고 뉴스 보시고 하는데요. 침대에 누워서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빛이 우리 뇌를 깨웁니다. 특히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강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최소 1시간 전, 가능하면 2시간 전부터는 TV와 스마트폰을 끄세요. 대신 책을 읽으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잠 안 온다고 술 드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 한잔 하면 잠이 잘 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이 뇌를 억제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술로 인한 잠은 진짜 깊은 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얕은 잠만 늘어나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또 알코올은 우리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자면 뇌 속 독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술은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하루 소주 반 병 이상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오후 4시 이후에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드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래 몸에 남아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 드시면 밤 10시가 되어도 그 카페인의 절반 정도가 아직 몸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들 시간이 되어도 뇌는 각성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전에만 커피를 드시고 오후에는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저녁에 커피 마셔도 잘 주무시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가능하면 오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불규칙한 수면 시간입니다. 오늘은 밤 10시에 자고 내일은 12시에 자고 모레는 새벽 1시에 자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우리 몸에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요. 이게 규칙적이어야 건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주말이라고 늦잠 자시면 안 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고 아침에는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낮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낮잠은 20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또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낮잠은 점심 식사 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 피로가 풀리면서도 밤잠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또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작은 불빛이라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커튼을 쳐서 바깥 불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전자기기의 LED 불빛도 가리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게 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시고 겨울에는 너무 덥지 않게 난방을 조절하세요. 이불도 너무 두껍지 않은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으로만 사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침대에서 TV 보시거나 책 읽으시거나 스마트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활동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침대는 오직 잠잘 때만 누우세요. 만약 3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거실로 가세요. 그리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졸음이 오면 그때 다시 침대로 가서 누우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으로 확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잠을 잘 주무십니다. 단, 저녁 늦게 격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서 걷기 운동을 하시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숙면을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쬐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세요. 이게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해 줍니다. 식사 시간과 내용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거나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잠들기 어렵습니다. 또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드세요. 자기 전에 배가 고프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수면을 도와주고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물도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많이 드시지 마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그럴 때마다 잠이 깨게 됩니다. 특히 전립선이 좋지 않으신 남성 어르신들이나 방광이 약하신 여성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히 물을 드시되 저녁 이후로는 조금씩만 드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이룹니다. 저녁 시간에는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대신 좋은 추억을 떠올리거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침대 옆에 작은 공책을 두고 걱정이 떠오르면 그냥 거기에 간단히 적어두세요. 그리고 내일 생각하자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외로움이 큰 문제입니다. 외로움과 불안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낮 동안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늘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경로당에 가시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거나 취미 활동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낮 동안 충분히 사회적 교류를 하시면 밤에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곁에 있으면 외로움도 덜하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만약 이 모든 방법을 다 써봐도 2주 이상 잠을 못 주무신다면 꼭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불면증 뒤에 다른 질병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질환들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위험한 질환인데요. 자다가 숨이 멎었다가 다시 쉬기를 반복하는 병입니다. 본인은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계속 깨어있는 상태라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옆에서 주무시는 분이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것 같다고 하시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불안증후군도 어르신들한테 흔한 질환입니다. 누워있으면 다리가 근질근질하고 불편해서 자꾸 움직이고 싶어지는 병인데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질환이나 파킨슨병, 치매 초기에도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면제를 쓰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장기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만약 지금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로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끊으면 반동불면증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심한 불면증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천천히 약을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수면제 대신 멜라토닌을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수면 호르몬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충해 주는 겁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고요. 잠들기 30분 전에 1mg에서 3m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수면제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의존성도 적습니다. 다만 멜라토닌도 장기간 복용하기 전에는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허브차도 도움이 됩니다. 캐모마일 차나 발레리안 차는 예로부터 불면증에 좋다고 알려진 차들입니다. 캐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불안을 줄이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발레리안은 뇌의 가바 수치를 높여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명상이나 이완 훈련도 효과적입니다. 근육 이완 훈련이라고 해서 몸의 각 부위를 차례대로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팔, 어깨, 얼굴 순서로 각 부위에 5초 정도 힘을 주었다가 확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이완됩니다. 유튜브에 수면 명상이나 이완 훈련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따라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그네슘과 레시틴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둘째, 라벤더와 쌀겨를 섞은 향 주머니를 베개 밑에 두세요. 손발이 차신 분들은 계피와 솔잎을 사용하세요. 셋째, 잠들기 전에 4, 7, 8호흡법을 실천하시고 족욕을 하세요. 넷째, 자기 전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술과 카페인을 피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다섯째, 낮에는 햇빛을 쬐며 운동하시고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여섯째, 침실 환경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드세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마그네슘을 사러 가시고 내일은 라벤더를 구하시고 모레는 4, 7, 8호흡법을 연습해 보시는 식으로요.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제 환자분들이 그러셨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잠은 우리 인생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잘 자야 낮 동안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고 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잠이 더욱 중요합니다. 잠을 통해 뇌 속 독소를 청소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로 여러분 모두 깊은 잠을 주무시고 90세에도 50세의 뇌로 건강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